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계산 13번째 문제 카이 제곱의 적합성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이 제곱의 적합성 검증, 이 연구자가 가정한 분포를 실제 관측값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분석이다. 명목척도로 측정되죠. 독립성 검증도 명목척도고 그리고 적합성 검증도 명목척도입니다. 근데 명목척도로 측정이 되는데 왜 카이제곱 분포표 즉 분산의 분포표를 가지고 검증을 하느냐? 예, 요 값 자체가 분산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의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 x개가 n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적합성은 관측도수와 기대빈도의 차이로 검증을 한다. 이게 기대빈도입니다. 이게 관측빈도예요. 예, 따라서 기대빈도분의 관측빈도 빼기 기대빈도의 제곱 요 값 자체가 분산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의 분포인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학식 교재에 들어가 있는 이학식의 SPSS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는 싸그리 깡그리 전부 다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거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살짝 내용하고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식의 SPSS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는 모두 다 연습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주사위 제조 공정에서 주사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48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군희 교재에 나오는 건지 이 학식 교재에 나오는지 저도 아리까리하네요. 자, 만약에 주사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48번을 던지면 각 숫자가 나오는 8번씩 골고루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8번씩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실제 던져봤더니까 예,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은 주사기가 불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즉 연구자가 가정한 분포는 기대빈도가 8번씩 골고루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관측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사위의 불량률을 검증을 해본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기대빈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셀 E1에 들어가는 기대빈도는요, 총, 예, 48번 던졌죠. 그리고, 예, 주사기는 총 6면입니다. 그러니까 48번이 6분의 1씩 골고루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셀에 들어가야 될 기대빈도는 8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관측 빈도는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설 설정과 유의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관측 빈도는 8이다. 관측 빈도는 8이 아니다. 예, 그리고 예, 알파 값은 0.05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칙입니다.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단칙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고요. 자유도는 총 6개의 카테고리죠. 따라서 n-1은 5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값 0.05와 자유도 5 이거를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찾으면 인계값은 11.07이 된다. 그리고 기각력은 11.07을 초과하면 기각력이 된다. 자,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예, 기대빈도분의 관측빈도 빼기 기대빈도의 제곱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독립성 검증에서도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면은 7.5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인계값은 11.07이고 검정 통계량은 7.5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카이 제곱의 독립성 검증을 풀어보신 분들이 이거를 못 풀 가능성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 5분이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카이 제곱의 독립성 검증하고 카이 제곱의 적합성 검증은 꼭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봤던 그 주사기 그 사례 있죠. 예, 가만 생각하니까 앞서 봤던 그 주사기 사례는 이군희 교재에 들어가 있는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학식 SPSS 매뉴얼에는 사례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색상 선호도를 조사하여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색상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총 색상이 A, B, C, D, E 총 색상이 5가지 색상입니다. 만약에 소비자별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별로 색상의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각각의 색상을 선호할 수 있는 기대 빈도는 60
요렇게 60씩 골고루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대빈도는 각 셀마다 60이 골고루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값은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관측값을 가지고 소비자 간의 색상의 선호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가를 알파값 0.05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 가설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차이는 없다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예, 단축 검증이죠. 따라서 2분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입니다. 그리고 총 5개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5 빼기 1은 자유도 4입니다. 따라서 알파값 0.05와 자유도 4를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찾으면 9.49가 나오고 기각력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면 21.633이 나왔다. 그래서 H0를 기각한다. 예, 요게 이학식 SPSS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입니다. 요것도 한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연습을 해 보시고요. 요거는 그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실제로 SPSS를 돌려서 나오는 그 결과입니다.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0번째 소비자하고 300번째 소비자까지는 5번째 총 A, B, C, D, E 5개의 색상 중에 5번 색상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쭉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 21.634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사 유의 확률 즉 p-value는 0.000이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된다. 예, 마찬가지로 이 카이 제곱 검증까지는요 SPSS 볼 거 없습니다. SPSS는요 뒤에 가가지고 분산 분석에서 이온 배치 분산 분석 이상으로 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SPSS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결과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까지는요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SPSS 해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만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문제를 살펴보세요. 강남 스포츠문화센터의 회원수는 30대가 400명, 40대가 300명, 50대가 300명, 60대가 200명으로 총 1200명입니다. 자, 문화센터 안에 골프 동아리의 구성원들 분포로 불문 확률과 30대 15명, 40대 11명, 50대 14명, 60대 10명으로 총 48명이에요. 자, 이 경우 골프 동아리 구성원의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세대별로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라. 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 보면은요. 총 1200명이죠. 예, 그래서 30대가 400명, 40대가 300명, 50대 300, 60대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골프 동아리의 회원 수를 조사를 했더니 30대가 15명, 40대 11명, 50대 14명, 60대 8명 예,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기대 빈도입니다. 요 기대 빈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셀 여기 요 16이라고 하는 요 기대 빈도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지금 30대 1 확률이 얼마예요? 30대 1 확률이 1200분의 400이죠. 1200분의 400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30대 1 확률은 1200분의 40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표본수 해서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요 항목의 기대값은 1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기대값 12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기대빈도값 12. 요거는요. 40대 1 확률이 얼마입니까? 1200분의 300이죠. 즉 1200분의 300 곱하기 표본수 48. 이러면은 요게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2도 마찬가지로 1200분의 300 곱하기 표본수. 그래서 12가 나오고요. 요 값은요. 요 값은 1200분의 200. 1200분의 200 곱하기 표본수 48 하면은 8이 나옵니다. 자, 요 기대빈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래서 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박정식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요것만 살짝 바꿔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대빈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필히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기대빈도만 제대로 계산을 했으면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예, 자유도 n-1 총 4개죠.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자유도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단측 검증이니까 알파가 0.05 그대로고요.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은 기각력은 이렇게 7.81을 초과하는 영역이 기각력이 된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요거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놓고 계산하면은 0.048이 나온다. 그래서 H0를 기각을 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기대빈도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거 꼭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30대 1 확률 곱하기 48입니다. 표본수예요. 40대 1 확률 곱하기 표본수예요. 이런 식으로 기대빈도를 계산을 한다는 거 요것만 잘 명심을 해 주시면 적합성 검증에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의 적합성 검증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적합성 검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 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